그러니까 저 서울 구주에 심사하겠네요. 국견에서 하는. 이미 이 구지에는 일품 심사를 볼 때 태극 2장하고 3장만 봅니다. 아.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원래 이거 즉석에서 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은 이미 사전에 네. 심사위원 이번 몇 장하고 몇 장 할 테니까 구지애들한테 다 알립니다. 문자로. 네, 문자로. 그렇죠. 그것도 실은 안 되거든요. 사전 그 문제 유출하고 같은 거거든요. 맞죠. 네. 자, 봐보세요. 카메라는 멈춘 게 아니에요. 지금. 멈춘 게 아닌데 왜 하다가 제자리에 쓰고 왜 갈팡질팡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돌고 이제 지금 마음 아픈 거는 저희 국회 심사잖아요. 그렇죠. 국회 심사가 저렇게 그러니까 저기서 틀릴 수 있어요. 저렇게 실력이 안 된 친구들이 국회 심사를 응심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국회 심사의 현재 권위다. 권위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막말로 아무나 심사를 내가 때가 되면 볼 수 있는 게 국회 심사다. 저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네. 예? 지금 태권도 일품 승품단 심사장 가면은요, 예를 들어 100명이 심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물론 제 주관적인 기준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한 95명은 불합격시켜야 돼요. 그럼요. 예. 과거에 아마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오래된 세대는 아니지만 일품이라고 그러면 어른들도 품티 막 검은 티 메고 다니잖아요. 야, 너 검은 티야? 예. 너 몇 단이야? 뭐 3품인데 야, 얘 건들면 안 되겠다. 그만큼 태권도 유단자, 유품자에 대해서 권위가 인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저런 실력을 가지고 국균 심사를 응심하고 또 저 친구들이 실제로 대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저 부모도 저 봤는데 저가 제 자식이 저기서 심사를 저러고 있으면은 속상하지. 저러고 합격증 뭐 순간 단증이라고 품증이라고 갖고 오면은 솔직히 저는 벽에다 못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 김구조 태권도 할 때 우리 저 유림이 초등학교 4학년 2품인 유림이를 좀 거론하니까 유림이에 대해서 너무 아빠가 너무 거론하는 게 아니냐. 솔직히 우리 유림이 띄우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잠실 A도장 뭐 그 잠실 A도장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거니까 전화가 옵니다. 10개월이 됐으니까 일품에 응심했으면 좋겠다. 일품에 응심할 수 있는 기량이 됩니까? 대부분 다 10개월 정도 되면 일품에 응심하니까 유림이가 왔습니다. 한번 품새를 해봐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1년 지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12개월 지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을 제시했는데 집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같이 들어간 애들은 10개월 만에 다 일품 보러 가는데 왜 유림이를 왜 자꾸 1년 후에 보라고 하느냐. 유림이들 자기 그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릴 시간도 있고 실력이 안 되면 보내지 말자. 그거 실력이 안 되고 심사 봐가지고 그냥 엉거주춤 해가지고서 그 일품 딴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소득이 있느냐. 일품 제대로 딸 때까지 조금 1년 이후로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집사람 논리가 같이 들어간 친구들이 일품 보러 국경 가는데 같이 안 가면은 내가 상처를 입으니까 일단 보냅시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보내고 나중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야 이런 상태로 그 일품 2품을 따봤자 학부모뿐만 아니라 본인이 야 이 정도 가지고 1품 2품 쉽게 따버리면 이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4품 4품을 딸 때도 아니 뭐 대충 해도 3품 4품이 나오는구나 이런 게 젖어들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그 현실을 자꾸 언급하냐면 생계에 관한 문제가 다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솔직히. 네. 네? 이 현실이 경쟁 구도로 인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안 태권도 수련, 태권도 일선 도장들이 대단히 그 호황기를 누렸던 때가 있었어요. 네. 예. 그 시기를 넘어서면서 도장의 숫자는 점점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등록, 미등록을 떠나서 너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경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네. 이 경쟁이 시작되다 보니까 각 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관원들을 유치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퇴관시키지 않아야 되고, 어떤 평판을 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태권도 수련을 열심히 가르치고, 태권도를 정말 잘 가르치고, 엄하게 가르치고 이걸로 승부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경쟁 속에서. 네. 예? 그러니까 다른 기타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고 예? 그리고 다 공이 인정하는 시기가 되면 일품을 따게끔 해주는 도장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말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나는 태권도 나는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나는 정말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할 거야 해가지고 도장 딱 하는 순간 그 도장이 살아남을 확률은 아까 우리 김동성 회장도 그런 얘기 했지만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적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학부모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내고 도장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못 따지 않느냐, 어? 아니면 뭔가 좀 여기가 더 잘 가르치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또 이건 좀 별개의 문제죠. 이제 심사제도에 관련해서 시도협회의 어떤 집행부의 기득권 논리가 사실 그동안 많이 작용했던 거예요. 합격 불합격률에 있어서. 근데 일단 그 문제는 잠깐 떨어놓고 생각하더라도 태권도 수련의 질이 저하된 것은 태권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점점 그 새로운 그 어떤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시장을 전부 밑으로만 간 거예요. 밑으로만. 네?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에서 누군가가 멀리 보고 이렇게 가면은 태권도가 결국에는 애들로만 가가지고는 5살, 6살, 7살 애들 이런 게 기반이 돼버리면 나중에 태권도 수련의 질 이런 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이 배울 수 있는 태권도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운 태권도, 어렵게 승품단을 따는 태권도, 이걸로 같이 어느 정도는 계속 같이 수레바퀴를 돌려줬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었어. 왜? 승품단 심사에서 돈 들어오는데, 태권도 관장들이 썩나 있고, 힘들고,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느 한편으로 보면은 자업자득이 또 아닌가 싶기도 한 게, 누가 차량운행 막 그렇게 앞다퉈 경쟁적으로 해라고 했습니까? 누가 아침에 막 하소연합니다. 난 아침부터 일어나고 애들 막 실어 나르고 뭐 또 애들 막 학교 끝나면 또 가서 막 그 하느라고 피곤해 죽겠다고 합니다. 일선 태권도장에서 그 수련생들 초등학교까지 아침에 그러니까 이런 걸 하소연을 해요. 근데 이걸 누가 시켰냐고요. 학교까지 과잉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도장에서는 우리 수련생들은 아침에 등교도 시켜준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권도장에 평균적으로 2대에서 3대 지금 승합차를 지금 돌리고 있는 형국, 최하 1대 이상은 지금 돌려야 되는 상황.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미등록 포함해서 아마 14,000개 이상은 될 거예요. 근데 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경쟁이라는 거는 자유경제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태권도가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서 팔든 서비스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사업, 그 뭔가를 하다가 사상의 영역까지를 포함해서 시장경제 논리에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안 팔리거나 대중으로부터 호응받지 못하거나 하면 도태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이상적인 건 가장 합리적인 수요와 공급이 만나줘야 돼요. 그런데 태권도장의 자연도태를 막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심사에 대한 합격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네. 이렇게 가르치든 저렇게 가르치든 어차피 가면 4장 7장 가르쳐줄 거고 심사 뭐 볼 건지 2장 3장 본다는 거 가르쳐주는데 누가 태권도를 도장을 오픈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내가 정말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잘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우리 그 수련생들의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학부모들로부터 그래야 내가 이 태권도 도장 지도자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아무도 주지 않은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가르쳐도 심사 보는데 합격률 비슷비슷해. 합격률 잘 안 나와? 그러면 내가 저 시도협회 전무한테 미움받는 거야. 그러면 나 그냥 믿음으로 딴 데 가면 돼. 아니면 저쪽 편에 들어가든가. 심사, 수련을 잘해서, 품새를 잘해서, 겨루기 한 20초 하나요? 예? 그거 잘해서 합격하는 게 아닌 구조가 되다 보니까, 누구도 자연 발생적으로 이 시장에서 도태를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도장들을. 예? 맞습니다. 만약에, 유아 태권도 가려고 그러면 지금 품단으로 돼 있는데, 품하고 단의 개념이, 철학적 개념이 있느냐? 없어요, 지금. 만 15세를 기준으로 해서, 만 15세 이하는 품으로 하고, 네. 15세 이상은 단으로 합니다. 그 개념이 지금 굉장히 나이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이 기준을 좀 달리해서 그러면은 좀 저평가를 시켜서 하는 거는 품으로 기존에 가고, 지금 사품이 생기는데 사품도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1, 2품 정도로 주고, 지금은 품단 전환이 그냥 나이가 만 15세가 되면 자동으로 넘어온 거를 품단 전환 응시를 하자.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어렸을 때 지금 저와 운동할 때만 해도 4품이 없었어요. 3품까지 있었고, 저는 3품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3품을 땄고, 예전에 4단을 따려면 18세가 됐어야 돼, 만 18세. 그러면 고등학교를 3학년 때 내지는 졸업을 하고 가니까 10년 만에 저는
상품에서 4단을 땄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땄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은 한 2099년인가 언제부터인가 아마 90년대 후반에 사품이 생겼어요. 왜? 저 같은 그런 오랫동안 장기간 어렸을 때 한 사람들한테 그 권태감을 줄여들기 위해서 사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이하에서 사품을 따고 나서 한동안 태권도를 안 해요. 공부를 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들이 태권도를 한대.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그 인문계로 시험 준비하다가 안 돼. 근데 점수는 어느 정도 돼. 사품 단층이 이제 4단이 됐어요. 4단이면은 태권도학과 수도권에 있는데 응시할 수 있대요. 근데 점수는 정말 태권도를 선수했던 친구들보다 수능이나 이런 점수들이 내신도 높아요. 그 친구들이 실제로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랫동안 학창시절에 태권도에 막 도장에서 살면 또 학교에서 엘리트 태권도를 했던 친구들은 상대적 박탈감이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태권도과도 안 나왔어. 다른 사회생활을 했어. 근데 어느 날 회사도 잘 안 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성원아 너 맨날 4단 따놓지 않았냐? 나 따는데 야 너 체육관 해라 그냥. 너 어디 김밥집 하는 바에 그거 야 그 정도면은 통닭집 할 바에 차라리 지금 도장 차리면은 너 대박 나. 좀만 하면 너 경영학과 나왔잖아. 아니 그래도 난 안 했는데 사품이면은 이제 연수 받고 사범 연수 받고 뭐 좀 하면 돼. 그렇게 하고 좀 15일 연수 받은 생체 자격증이거든. 그러면 너 자격증 체육관 관장할 수 있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 그렇게 된 게 현실이고 지금 4단 이상의 사범 자격증을 갖고 일선에서 도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국견에다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전면적으로 보수교육 다 실시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 전부 다 자격 취소해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가격하죠. 왜냐면 이게 소급에 대한 문제가 되고. 근데 자기부터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사범 자격증 따라오는 이런 부분들 아까 사후단 얘기 나왔잖아요. 정말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아무나 도장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나도 그렇게 따는데 뭐 내 애들도 그렇게 이쁘게 따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저는 이제 이야기처럼 저는 늘 국견에다가 이야기했던 거는 강제 보수 교육을 해야 된다. 강제죠. 그러면 이 반발이 만만치. 자, 저는 자동차 국가 기술 자격증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나. 자동차 3급인가? 2급인가? 3급인가? 국가 자격 기술이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아마 이게 말소됐을 거예요. 왜? 갱신을 안 했거든. 국가 기술 자격증이 아마 7년인가 얼마 돼야 동안에 가서 뭔가 교육을 받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게 자격이 박탈됩니다. 마찬가지로 3급 사범 자격증 지금 20년 전에 하물며 제가 한 3년 전에 14년 전에 3급 지도자격증을 땄어요. 국견에서. 지금 요즘 국견 강의 나가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기술이 많이 변했어요. 많은 부분에서. 네. 그러면 저만 하더라도 누군가를 지도하려면 최근에 어떤 표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누군가를 지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거를 나는 지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적어도 그게 매년은 아니더라도 한 5년 정도, 4년 5년 정도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지 자격을 유지하고 또 특히나 저는 근데 장롱 자격증이에요. 근데 만약 일선 도장을 운영하는 지도자라면 더더욱더 이 보수 교육은 필요하다. 보수 교육 받으라고 하면 언제 국기원까지 와가지고 뭐 그 전날 와서 몇 박 며칠 여간비가 어떻고 차비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 여러분들 그 돈 어디서 지금 벌고 계신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제 이거는 또 본질이 다른 건데 나는 저는 3급 사범 자격증도 저는 한 달 갖고는 택도 없다 이거 몇 달 가야 된다 이거. 그러면 또 국회의원 하는 이야기 그 관장들 사범들 그거 와서 뭐 시간 그동안 일도 못하고 근데 이거의 자격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평생 직장 내지는 평생의 어떤 설립 허가증 그러면 우리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그 자격증 하나보다 지금 같은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나아요. 그거는 몇 년 동안 공부해서 몇 년을 학원 다니고 몇 년을 시험 봐서 어렵게 따는데 그건 되고 왜 사범 자격증은 5일 시간 빼는 것도 이렇게 한 달 시간 빼는 것도 아까워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매정하게 들리겠지만 지금 도장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아남고 싶으시면 어떤 자기만의 뭐라 그래요? 뭐 블루오션이라고 그러나? 뭐 이런 걸 찾으시든가, 그리고 국기원 측에서는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범에 대한 기존의 도장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수교육, 신규로 들어오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어떤 교육, 그리고 아주 그 쉽게 나가지 않는 사범 지도자 자격증,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저는 이거는 영원히 반복되는 문제라고. 그리고 이 출혈 경쟁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왜? 지금은요, 심사비 이거 일종의 당합같이 이루어져가지고 14만원, 15만원씩 받고, 회비 받고 이렇게 하죠. 나중에 진짜로 어려운 시기 오면은요, 옛날에 당구장 10분에 1,500원씩 하다가 800원 내려가고 300원 내려가고 하는 것처럼 출혈 경쟁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뭔가를 새롭게 변화해보고자 하는 그 기회조차 상실당한 채 출혈당하다가 그냥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당구장 그러니까 다 주고 예? 100원 내려서.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지금 하려면 현실을 아예 외면하지 않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럼 최소한 뭐가 가치를 살리면서 현실도 살리는 방향인가, 이것부터에 대한 고민을 하자고 그래야지 일단 무조건 한 발 더 밀어줍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절대로 태권도의 어떤 단의 가치를 살 수는 없다. 예. 지금 국기원이 최근에 또 올해 4, 5단 심사를 이제 심사권을 해소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시도협회나 이런 데 반발이 거세서 뭐 유예를 해달라고 해서 올해까지는 유예를 한다고 했는데, 강화하는 정책이 저는 절대적으로 저는 찬성하고요. 저는 해수도 역시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의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4, 5단이 남발되고 아직도 서류 심사가 자행되고 있고, 이거는 좀 심각하다. 그래서 빨리 이거는 정비가 필요하고, 더불어서 지금 저는 이런 이슈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승품단 심사에 대해서 개선 정책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대대적으로 좀 이거를 좀 공론화해서 이거를 좀 공청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각 시도협회의 의견, 중앙협회의 의견, 일선에 있는 전공생, 미래 태권도를 이끌어갈 전공생,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범들이 종주국 태권도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어떤 주문, 그리고 수요생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총체적으로 다시 직결돼서 이 어떤 심사 제도가 2016년에는 지금 올해 좀 이런 거 좀 올해 잡음이 생기더라도 네네. 2016년에 새로운 정책으로 아예 좀 됐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 김국구조 태권도가 이제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역량이 쌓였기 때문에 이 심사와 관련된 공청회 한번 우리가 추진해 볼까요? 왜냐하면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가 일단 들이댈까요? 국경 가고 대한태권도협회, 시도협회 가서 이런 거 제도권에서 이 여론 수력을 잘 안 하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현장에 한번 모이세요. 공청회 하는데 한 300만원이 드니까 국경 100만원, 대한태권도 100만원, 전무역 100만원 내서 한번 우리가 이걸 허심탄회하게 한번 토론을 해서 태권도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내일 국견에 가니까 일단 국견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대한태권도협회, 시도 전무이사들 해서 이런 거, 왜냐면 이게 태권도의 어떤 질적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잖아요, 심사. 심사 요즘. 지금 뭐 너무 다들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뭐. 그렇죠. 어떤 이 심사와 관련된 공청회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위임을 해준다면 또 이런 건 내가 좀 잘하잖아 또 한번 가서 쑤셔서 한번 또 좀 실현 좀 했으면 하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시도협회가 심사 기준 완화에 대해서 이제 재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하시면서 너가 이야기 다 했는데 다 했는데 또 해. 한마디로. 우리 박 PD 편집하기 좋게 한마디. 알았어, 나 한마디. 나도 지금 난 한마디 있긴. 나는 지금 100번 죽겠어. 한마디 있기는 있어, 사실. 나도 지금 막걸리 먹고 싶어 죽겠어, 지금. 9시 반인데 지금 막걸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수련 기간에 대한 재설정 문제, 예를 들어서 일선 도장에서 A라는 도장에서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지금 다른 도장에서는 10개월, 12개월 만에 일품 따게 하는데, 저는 태권도의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못하겠고요. 저는 최소한 2년은 해야, 그나마 잘 해야 일품 심사 한번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혼자 나서면 죽어요. 혼자 나서면 죽으니까 그렇죠. 이걸 최소한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걸 좀 담아배라 이거야. 이런 걸 담아배라. 다른 걸 말고 이런 걸로 우리가 정통 태권도. 그리고 지금 이거를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제도를 운영하고 만들고 하고 있는 사람들.
태권도 심사 관리 규정이나 태권도 심사 운영 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가장 연착륙시키면서 일선에 뿌리내길 수 있고 제도로 만들자 이거예요. 안 된다만 하지 말고 두 번째 사범에 관한 그 지도자에 관한 자격 문제 보수교육 강화시키고 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 실력 없는 사람들 심사 합격률 떨어뜨려가지고 자연도태 시키자 이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거 하려면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대로 일품 심사에 대한 채점 기준도 굉장히 강화해야 되고 사범 지도자 배출 역시도 굉장히 수준을 높여야 되고 그렇죠.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도 보수교육 해가지고 실력 안 되면 안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좀 다각도적인 접근. 근데 이거를 너무 강성으로 부딪혀버리면은 일선에서 너무 강성으로 이야기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내가 스펙트럼을 넓혀줘야 저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스펙트럼을 넓혀줘야 그 중간 지점 어디에서 계속 그러니까 아까 한 얘기가 그잖아. 한 발 물러서 주면 안 된다니까. 물러서 주지 말고 내가 나가야 저쪽도 나오고 차비점을 같이 물러가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건데 다른 것보다 국회의원이 이번 승품단 심사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어. 승품단 심사 문제, 지도자 배출 교육 문제에서만큼은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더욱더 보수적으로 개정을 좀 해야 된다. 저는. 다 까놓고 얘기하면 니들이 하는 게 뭐 있어 국회에서 그거라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1년이면 예산을 특별지원까지 해가지고 130억 140억을 받는데 아직까지도 심사 문제를 갖고 지금 몇 년 10년이 넘어서 난 지루해서 그러니까 그나마 이번에 그래도 좀 했는데 불에 처음이야. 다만 최근에 국회의원이 몇 년 사이에 이 문제에 관해서 한 번도 시도협회하고 어떻게 부딪혀보거나 싸워보려고 하지 않았던 국회의원이 그렇지.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뭔가 좀 부딪혀보고 자꾸 이 소리가 나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시도협회가 당황한 거지. 그렇지. 지금 뭐야 지금? 그러니까 국회에서 야 우리도 이렇게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을 편들어준 게 아니야. 근데 마치 국회의원은 고마워. 뭘 고마워. 당신이 이뻐서가 아니고 당신들이 이뻐서가 아니고 이건 원래 국회의원이 이렇게 했어야 된 거다. 그리고 박 PD 우리 저 긴급구조 태권도 뭐 고문 같은 거 있니? 고문이요? 공문. 공문이요? 아니 국견하고 대한태권도 시도협회 전부들한테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당신들께도 못 하시는 거 우리가 공청회를 열어드리겠다. 비용은 각자 행동본에서 N으로 3으로 나누면 되고